세금으로 5천만 원을 내라니 이게 무슨 일이죠? 가족끼리 돈이 급해서 빌린 건데 5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가족 간 금전거래, 이건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과 가족 간 금전거래 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세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는 5월부터 본격적인 주의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가족 간 자금 지원이나 계좌 이체가 세법의 기준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개정된 세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며 세무상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조세제도를 손질하면서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층의 탈루를 방지하고 불투명한 자금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세금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등을 지원할 때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계좌 이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부모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상가를 매입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조세의 피 문제가 발생하고 세금 형평성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개정 세법 중 일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가족 간 금전거래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의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세율 체계에서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율 적용 구간이 더 촘촘해져 실제 부담은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는 10%가 적용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구간별 누진세가 적용되어 실질 세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국세청의 계좌 이체 감시 강화. 가족 간 거래라도 계좌 이체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로 반복되는 이체, 명목상 차용이지만 상환 계획이 없는 경우 무이자 거래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의 자료를 통해 수시로 대규모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를 자동 탐지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강화.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급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부모 등 가족의 자금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30세 이하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들어가고 있으며 일정 자산 이상 보유 시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가족 간 금전 거래가 항상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1년에 1천만 원 이상을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부모 자식 간 거래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 없이 단순 이체만 이루어진 경우,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상환 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거가족 사이의 생활비 명목 지원이 과다한 경우,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위장된 일시금 지원이 반복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가족의 호의로 보이더라도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액, 대여일, 상환일, 이자율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며 법적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기록 확보. 무이자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자가 입금된 통장 기록,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기록.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상환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현금 거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 수립 및 실행. 대여 후 일정 기간 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대여의 경우에는 중간 상환 계획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주택자금 지원 시 주의사항.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됩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반드시 신고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지원 역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후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부모 명의로 지급하고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무상사용 이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이 개입되었는지를 국세청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택을 소유한 시점과 소득 흐름, 금융거래 패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통상적인 수준의 결혼식 비용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만 고가의 예물, 혼수 등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물이나 혼수품에 대한 구매 영수증 등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금액이 크지 않은 일시적인 용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손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자동 이체를 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저축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로 자산을 축적하는 행위는 간접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실제 소득자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하며 명의 신탁은 불법입니다. 형제 간의 금전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형제 자매 간의 금전 거래도 무이자, 무상 제공 등의 형태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과 대응 방법.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 소지 여부 사전 진단, 차용증 및 거래 구조 설계 자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행, 국세청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자금 출처 조사 대비 문서 정리 지원, 향후 전망과 국민의 대응 자세. 세법은 앞으로도 점점 더 투명성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모든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금전거래 시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자산, 가상화폐, 해외 송금, 차명계좌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조사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가족 간 금전거래뿐 아니라 자산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의미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세법 아래에서는 명확한 계약과 증빙이 없다면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국민 모두가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금전거래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세무 지식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조세제도를 손질하면서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층의 탈루를 방지하고 불투명한 자금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세금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등을 지원할 때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계좌 이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부모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상가를 매입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조세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세금 형평성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개정 세법 중 일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가족 간 금전거래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의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세율 체계에서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율 적용 구간이 더 촘촘해져 실제 부담은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는 10%가 적용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구간별 누진세가 적용되어 실질 세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국세청의 계좌 이체 감시 강화. 가족 간 거래라도 계좌 이체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로 반복되는 이체, 명목상 차용이지만 상환 계획이 없는 경우 무이자 거래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의 자료를 통해 수시로 대규모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를 자동 탐지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강화.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급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부모 등 가족의 자금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30세 이하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들어가고 있으며 일정 자산 이상 보유 시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가족 간 금전 거래가 항상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1년에 1천만 원 이상을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부모 자식 간 거래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 없이 단순 이체만 이루어진 경우,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상환 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거가족 사이의 생활비 명목 지원이 과다한 경우,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위장된 일시금 지원이 반복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가족의 호의로 보이더라도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액, 대여일, 상환일, 이자율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며 법적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기록 확보. 무이자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자가 입금된 통장 기록,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기록.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상환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현금 거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 수립 및 실행. 대여 후 일정 기간 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대여의 경우에는 중간 상환 계획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주택자금 지원 시 주의사항.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됩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반드시 신고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지원 역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후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부모 명의로 지급하고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무상사용 이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이 개입되었는지를 국세청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택을 소유한 시점과 소득 흐름, 금융거래 패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통상적인 수준의 결혼식 비용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만 고가의 예물, 혼수 등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물이나 혼수품에 대한 구매 영수증 등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금액이 크지 않은 일시적인 용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손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자동 이체를 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저축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로 자산을 축적하는 행위는 간접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실제 소득자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하며 명의 신탁은 불법입니다. 형제 간의 금전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형제 자매 간의 금전 거래도 무이자, 무상 제공 등의 형태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과 대응 방법.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 소지 여부 사전 진단, 차용증 및 거래 구조 설계 자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행, 국세청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자금 출처 조사 대비 문서 정리 지원, 향후 전망과 국민의 대응 자세. 세법은 앞으로도 점점 더 투명성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모든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금전거래 시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자산, 가상화폐, 해외 송금, 차명계좌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조사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가족 간 금전거래뿐 아니라 자산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의미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세법 아래에서는 명확한 계약과 증빙이 없다면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국민 모두가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금전거래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세무 지식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듣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